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한의원에 있으면 산후보약 치료로 많이 들어오세요. 산후보약.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하고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예전에는 산후보약을 당연한 듯 지으러 들어오시는데 요즘 분들은 산후보약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살찔까봐. 보약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산후보약이 그 보약이라는 약만 좀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산후보약이 아니라 산후관리약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산을 하면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출산을 하신 분들한테 가장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모유수유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생활을 한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말씀드려도 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니플 반사로 인해서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신은 자궁의 수축을 도움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직접적으로 직수를 함으로 인해서 자궁은 수축이 되면서 몸속에 있었던 오로들이 빨리 빠지는, 또는 자궁이 빨리 수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몸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 어떤 약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모유수유가 엄마의 몸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의 꿀팁은 모유수유를 하면서 엄마가 편해요. 분유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수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젖에서 아이의 입으로 바로 물려서 먹이는 게 직수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긴 한 면이 엄마가 잠을 푹 못 자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직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니까 2~3시간마다 깨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트름 안 시켜도 되죠. 아이들 탈 안 나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영양을 먹이는 게 직수예요. 그래서 산후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직수를 하시라고 권하고, 간혹은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젖이 안 돌아서 오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먹이려고 노력을 하시라. 그리고 유축기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아이한테 무조건 직수를 하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리고 직수를 실패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힘들어서 안 먹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젖병을 물려버리는 순간 안 빨려고 해요. 우리가 젖 빠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 빠는 힘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분유 젖꼭지를 빨게 되면 쉽게 나오거든. 그럼 사람이 쉽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어도 계속 더 울고 엄마 젖을 안 빨면, 이거 빨면 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쉬운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엄마 젖을 안 빨려고 하는 거죠. 엄마가 모유수유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유선이 발달이 되었다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유선염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궁 퇴축이 좀 더디되면서 오로가 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엄마의 체형이 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모유수유를 할 때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리고 엄마 몸에서 수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엄마의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직수, 모유수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포유류는요, 임신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몸을 부풀려요. 모든 포유류가 몸을 부풀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몸을 부풀릴 수 있는 거는 내 몸의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포유류의 암컷들은 몸을 부풀릴 때 수분량을 늘린다고 했죠? 수분량을 늘리면서 몸집을 키우는데, 출산을 하면 그 수분량을 빼야죠. 안 빼면 그게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후보약이 아니고요, 산후약을 쓸 때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한 가지가 부종을 빨리 빼내는 쪽으로 약을 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출산 후에 몸에서 남아있는, 자궁 내에 남아있는 오로, 그게 다시 말하면 어혈인데, 어혈을 최대한 빨리 빼낼 수 있도록 하는 약을 쓰죠. 산후보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을 보충을 해야 되고 피가 많이 소모가 되었으니까 피를 보해야 되고 라고 하는 약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출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혈을 하는 약들도 구성이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약들이 물기를 빼내고 쌓여있던 것들, 어혈들을 빼내는 것들이 더 많고요. 산후약을 쓸 때 목표는 임신하기 전에 몸 상태로 최대한 빨리 돌리는 게 산후약을 쓰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후 보약을 쓴다고 해서 몸이 살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간혹 출산을 하면서 엄마의 몸에 그동안 열이 많았다거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거나 평소에 심열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는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불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열을 꺼트리는 처방도 같이 줄 수 있고요. 내 몸이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잡는 쪽으로 산후약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후약이 무슨 약이 좋다 딱 하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요. 출산부의 몸 상태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약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어요. 임신을 하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는데 임신 중에 관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약간의 보상 심리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내가 잘 먹어야 아이한테 가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으면 아이한테 못 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엄마가 먹고 싶었던 거야. 그냥 엄마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칼로리가 대폭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한테 들어간다고 해서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모유수유 중에도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부족한 칼로리는 내 몸에서 끌어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끌어내서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이거든요. 내가 빨리 산후에 내 몸으로 회복하고 싶고 산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면 모유수유 하시면서 정상적인 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살은 당연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더 찌지 마세요 라는 거고 보상 심리로 먹지 마시라는 게 일단 1순위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는 모유수유는 최소 6개월 정도는 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유수유는 최소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까지를 가장 권하고요. 6개월 정도 이상은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후에 다이어트를 하시겠다면 6개월 정도까지는 모유수유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6개월 정도부터 직접적으로 다이어트를 해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이어트는 제가 항상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다이어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몸이 건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간혹 6개월째까지 몸을 그냥 방치해 놨다가 6개월째 오셔갖고 그냥 나 살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그 상태 그대로 다이어트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이어트만 진행하면 몸에 나쁜 것들만 남게 돼요. 다이어트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특히 산 후에 아무런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 차부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때 갑자기 오셔서 살 빼달라고 하시는데 이미 몸속에 어혈도 많고 수분기도 많은 상태에서 다이어트만 한다고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출산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와서 몸을 관리를 해놓고 6개월째까지 건강하게 모유수유를 하고 그 다음부터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을 제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